좋아요, 구독! 어쨌든 중요한 결말을 보시면요. 하모닉 패턴의 영역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저점과 고점이 있을 때 이점 고점과 어떻게 됐는지, 이전 저점과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대적인 측정이 필요한 게 하모닉 이론의 패턴의 어떤 예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질이 RSI랑 본질적인 면에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반전이 예상되는 하모닉 패턴이 있는 곳에서 바로 반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RSI 뱀 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SI 뱀 전략으로 해서 얘네가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확인한다는 거죠. 돈 넣을지 말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만 딸랑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어떤 보조 근거가 있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위반의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보조적인 RS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RSI뿐만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측정이 가능한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카카니가 고안한 이 RSI 뱀 이론, 뱀 띠오리라고 하는데요. 이 RSI 뱀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확인을 한다라고 했죠. 반전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한 쓰임이 4가지 정도가 돼요. 제가 이 쓰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G 영역에서의 RSI 컨펌이 날 때, 이럴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근거로 여기에서 반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PRG 영역에서 RSI 컨펌 요소가 있는가.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컨펌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지금 말이 RSI 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RSI의 기본 전략. 제가 지난번 정도의 하모닉 여기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익을 말하다 코너에서 RSI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 방송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RSI의 전략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이죠. PRG 영역에서의 다이버전스 발생. 이때도 뭔가 추가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RSI 뱀 전략에 대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와 컨펌 포인트라는 말이 나와요. 트리거와 컨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딥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바, 컨펌 포인트, 컨펌 바 이렇게 포인트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여기가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RSI 시퀀싱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구조에 뭔가 틀과 뭔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RSI 시퀀싱에 대해서 배우고 그 시퀀스가 뭔가 발생했을 때 이때 RSI 뱀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RSI 시퀀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이제 제가 함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예시예요. 이거는 뭐 RSI 뱀이 아니고 그냥 RSI가 뭐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해결이 나는 과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RSI가 컨펌이 났을 때 이것 또한 뱀 전략이 사용되는 어떤 본질적인 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 전략에는 RSI 뱀 시퀀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그 시퀀싱대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RSI라는 것을 설정을 통해서 기본 설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죠. 기본 설정은 14일로 되어 있죠. 14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그 이유는 그게 가장 괜찮다라고 웨스 와일더 창안자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시퀀스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쪽 PRG 반전 지점에서 뭔가 RSI가 확인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발견됐을 때 이런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RSI 뱀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 다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실제로 주식은 여기에서 시퀀싱이 잘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이 PRG 부분에서 얘가 과매수 구간에 갔고 이것이 V자로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찍고 정상 범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극단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이 RSI 뱀의 어떤 전략,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영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RSI 뱀에서 사용하는 다이버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X와 D의 사이인 거죠.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X와 D의 다이버전스고 두 번째는 이제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RSI 시퀀싱에서 나와요.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에 나오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 PRG 영역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그럴 때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다이버전스 뭐죠? 가격과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라는 거죠. 그게 극단적인 영역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다이버전스의 대표적인 쓰임새이고 다이버전스가 발생되었고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때 이게 해결되는 그 순간에 뭔가 하모닉 패턴이 함께 잡혀져 있다. 그러면 확률이 조금 있겠는데 최소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차트에서는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뚫으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힘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 내려갈 것이라면 이것은 이 반전은 반응에 그치고 진정한 반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동반되고 이 경우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갭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케이스도 아주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얘가 여기에서 뿅망치를 딱 맞고 내려오면 보통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종가 마감이 이런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다음번에 이렇게 갭상까지 할 거라고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날까지 만약에 내 평단이 여기였다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적은 수익을 볼 것이냐, 본절이 올지 안 올지를 볼 것이냐, 이런 위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그리고 트레이딩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도 여기를 받치고 이렇게 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RSI에서 여기에서 50선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요런 신호를 보고 이평선이 요 위를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요런 신호는 좀 이때 신호가 괜찮았구나. 그래서 요 신호까지 주는 이런 RSI 움직임을 좀 공부해 두시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유용한 또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트리거 포인트와 컨펌 포인트의 확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이제 포인트가 뭐죠? 점을 얘기하죠. 원래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 하모닉의 X, A, B, C, D 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X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 D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가에서 주식과 관련된 용어에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점을 얘기해요. 점. 물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무슨 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캔들 막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컨펌 포인트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모양이 있죠. 언뜻 보면 이 모양이 얘도 똑같이 하모닉 패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또 흔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RSI도 보통 얘랑 비슷한 모양을 띄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나오고 컨펌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트리거 포인트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RSI가 뭔가 확인이 되면서 가격 다운을 뭔가 가속화. 트리거는 방아쇠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가속화 움직임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컨펌은 확인되었어 라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확인되었어. 여기 이 패턴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극단적인 영역에 도달했는데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완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때는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이 하모닉 패턴 구조로 해서 아직 하모닉 패턴 지점이 요만큼이 차이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지지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과 이 RSI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의 지금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모닉 패턴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렇게 해서 D점까지 나왔을 때 얘가 반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RSI 뱀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패턴을 비로소 선행해서 미리 그 구조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RSI가 굉장히 정석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패턴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었어. 그리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물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를 이제 선행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패턴은 완성될 확률이 조금 승산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좋아요, 구독!